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고객이 떠나지 못하는 곳 이세탄 백화점의 비밀,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입니다. 쿠니토모 류이치 지음, 중앙북스 출판사입니다. 다시 가고 싶은 곳 이세탄 백화점. 이세탄 백화점은 끊임없이 고객 기점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비스란 부가가치를 개발하고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고객 응대는 이런 서비스의 일환이고 상품 개발, 물류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백화점을 열광할까요?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목차를 보시면 1장은 고객 욕구를 기점으로 회사 전체가 서비스에 집중합니다. 2장은 상황에 맞는 세심한 배려가 고객 마음을 사로잡고 3장은 수준 높은 서비스는 팀 플레이를 통해 가능하고 4장 바이어는 해외의 뒷골목까지 훤히 깨고 있어야 합니다. 5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대 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고객 욕구를 기점으로 한 회사 전체가 서비스에 집중한다. 1. 고객에게 겸허해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만으로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고객 욕구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2. 서비스 기점을 고객에게 둬야 합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 들여 고객을 대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론 부족합니다. 매장과 조직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매장은 판매 기술을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팔렸나가 대화만 오가는 플로어는 내일이 없습니다. 고객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었나, 왜 그렇게 했나,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플로어의 밝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판매 대리업이 아니라 구매 대리업이다. 고객이 바라는 바를 파악해서 이를 구체화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한 당사자 의식을 갖고 자신의 몸과 감성, 마음,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현화시켜야 합니다. 계산 후 비로소 서비스의 기회가 생겨납니다.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 고객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 고객이 원할 것 같은 상품.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서비스가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마치 칼 없는 무채를 써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관심한 고객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은 고객이 차라리 낫습니다. 고객이 사지 않는 경우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입니다. 불평불만을 가진 고객이 상품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불평불만이 있는 만큼 반발심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불만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상이 오르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매상이 오르지 않아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사더라도 예상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비스 향상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발명가가 존재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업무가 허무하게 느껴지고 보람도 사라집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감동을 선사하는 본인에게도 감동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의식 중 모든 것을 패션의 대상으로 생각하자. 새롭지 않으면 패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새로움만으로는 패션의 매력을 느낄 수 없죠. 새로움 가운데 전통적인 요소를 살리고 비로소 진정한 매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데 이 경시되기 쉬운 옛것에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숨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존심 강한 남성은 상품에 민감합니다. 고급 상품은 가격이 높은 상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세련된 감성과 지적인 기능미를 중시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상품을 말합니다. 2장 상황에 맞는 세심한 배려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다른 매장에 대해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다른 매장이 종이백이나 쇼핑백을 들고 오는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만일 싫은 기분이 든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레벨이 낮다고 하네요. 자신의 백화점과 취급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품질 향상과 상품 구색을 위해 노력하고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마음만으로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의무감은 우리들 마음에서 따스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책임감은요, 보다 따뜻한 인간이 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고객은 고객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티 안 날 정도의 세심한 배려는 고객 마음에 스며듭니다. 고객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직원들의 배려를 금세 눈치챕니다. 고객의 쇼핑을 돕는 기술을 배웁니다. 팔려는 의식이 강하면 고객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직원과 회사 전체가 이런 의식이 강하게 갖고 있을 때는 팔지 말아야 합니다. 또 팔아서는 안 된다 정도의 의식을 갖는 게 적당합니다. 시식하는 고객을 환영해야 합니다. 판매 기회를 만드느라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시식하는 고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식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반찬이나 채소 절임의 시식이라면 같은 밥과 함께 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만 묻는 고객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살 고객인지 안 살 고객인지 나누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고객을 이렇게 나누는 행동 때문에 미래의 고객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대 뒤에 작업 효율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 시간은 회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고객을 대충대충 대하는 직원은 고객 응대 시간이 모자라다고 불평하는 데 반해 민첩하고 고객을 대하는 직원은 여유롭게 고객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작업이 될 수 있는 한 재빠르게 처리하고 이에 만족해선 안 됩니다. 신속한 대응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 머리와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객이 자신의 매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고객에게 정중하게 설명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개성과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울 수 있게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 자신의 감정과 감성, 인간성을 닦아야 하고 그러면 고객의 개성과 매력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매력적인 상품을 추천하는 진솔함을 보여야 합니다. 단지 팔기 위해 잘 어울리세요, 멋집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 마음에 들어 한다고 무조건 그 상품을 추천해서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고객의 개성과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쇼핑하기 편하고 구매하기 편한 오카이바를 만드는 것이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직원이 얼마나 많은 인간다운 배려를 통해 고객에게 표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맑게 느껴질 정도로 청결한지도 중요합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고급 상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설비, 매장 집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카이바에서는 항상 고객을 의식해야 합니다. 동료들끼리 동료의식을 내세워서 평소와 다름없이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는 않은지, 서로만 알 수 있는 제스처나 암호나 웃음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있어 플로어는 자신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항상 신선한 기분으로 고객을 대해야 합니다. 3장 수준 높은 서비스는 팀 플레이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익숙해지면 도전에 둔감해지고 편안한 일에 민감해집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그마한 일에 도전해서 성취감도 맛보고 성공의 기쁨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상사와 동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서비스든 매상이든 이익이든 일단 달성할 목표를 세우고 이에 초점을 맞추고 전력 투구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상사와 동료와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약속한 일은 꼭 지키자고 요구하는 편이 훨씬 인간다운 행동입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 두뇌를 사용합니다. 목표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약속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신입사원은 기초를, 베테랑은 기본을 익힙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반복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을 지겨워질 때까지 철저히 숙지하면 상황 변화에 맞게 가설, 실행, 검증을 통해 기본을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에게 인격이 있듯이 상품도 품격이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상품에서 뭔가를 찾습니다. 품격, 개성, 무게, 존재감을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람에게 역사와 취향이 있듯이 상품에도 역사와 개성이 있습니다. 직원은 그런 상품의 역사와 개성을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익힌 기술을 고객에게 환원한 것이 목적이다. 아무리 자격증 취득자를 늘린다 해도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어떤 수준의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지, 브랜드 장벽을 넘어서 서로 협력하는 등 조직으로서의 뒷받침은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전표도 상품과 같이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고객이 반품을 요청할 때 재판매 가능한 상품만 반품 처리합니다. 따라서 재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흠집이 있거나 때 같은 상품을 거래처에 되돌려 보내는 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고객이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 평가를 내립니다. 전화 응대를 보면 서비스의 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전화상에서 인사를 대충 한다든지 아무렇지 않게 고객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다시 전화 걸 때는 30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폐점 후 경비원이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대비해서 경비원에게도 전화 매너를 익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전체 서비스는 매니지먼트로 통제합니다.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팀 플레이의 힘이 약해질 우려가 많은데, 따라서 디렉터는 플로어 전체를 살피고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부터 매니지먼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플로어끼리 혹은 매장끼리 직원을 빌려 쓰도록 합니다. 서비스 관리를 위해 매니저가 담당하는 플로어만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다른 플로어의 상황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점장을 통해 다른 지점의 매장 상황도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자. 자신의 시야가 좁으면서 여러 고객이 와주길 바라고 있진 않을까요? 자신의 행동 범위가 좁으면서 멀리서 고객이 와주길 바라고 있진 않나요? 상품 지식이 부족하면서 상품을 잘하는 고객이 와주기를 바라고 있진 않나요? 고객에 대한 기대만 큰 것이 아닌지 다음을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좋고 나쁨은 아침 조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조회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우며 단순한 보고회가 되기 쉽습니다. 매너리즘 타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를 몇 개로 나누고 리더를 서로 바꾸어서 실시해 보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백화점 전체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자그마한 감동을 선사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플로어, 어떤 코너에서든 베스트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안내자가 없으면 고객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플로어 단위, 백화점 전체 단위에서 보면 놀랄 정도로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플로어 지도를 이용해서 사각지대를 표시하고 이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면 충격받게 됩니다. 그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서비스는 꽤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각지대를 없애면 백화점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모성을 자극하면 남성보다 강해진다. 여성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막아선 안 됩니다.
이 여성의 역량이 점점 작아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여성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으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자신에게 기대되는 능력만큼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책임을 부여받지 않으면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 반발심이 생기더라도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하려 노력합니다. 사장, 바이어는 해외의 뒷골목까지 훤히 꿰고 있어야 한다. 바이어는 바이어 업무만 해선 안 됩니다. 바이어는 상품과 생산지, 유통에 대해 잘 알고 이를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욕구와 바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심리를 뜻합니다. 바이어는 고객 기점에 서서 바라본 상품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안목이 뛰어나다고 해서 능력 있는 바이어라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안목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 바이어는 이런 소비자 안목보다 더 좋은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벅찬 상대인과 동시에 존경받는 바이어가 되라. 상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익힘으로써 고품질의 상품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딱 맞는 적당한 가격으로 물건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교섭이 가능합니다. 대학이 벅찬 상대라고 여겨지지만 거래는 계속하고 싶은 바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래처로부터 존중받게 됩니다. 이익률이 높아도 해가 되는 상품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 기점에 서서 MD를 전개한다면 해가 되는 상품은 취급하지 않게 되는데요.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분 좋은 고객들이 모입니다. 기분 좋은 서비스란 밝은 자세로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진정한 MD는 수준이 가장 높은 소비자를 충족시킵니다. 지금의 소비자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살아본 경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얻은 상품 지식, 브랜드 정보, 디자이너 정보 등 이에 대한 체험이 다양하고 깊습니다. 이런 고객 정보와 체험을 뛰어넘는 MD를 전개해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자. 이세탄 백화점의 바이어들은 새벽 2, 3시까지 미팅하며 거래처를 번거롭게 하는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래처의 상품을 많이 팔아 보답하면 됩니다. 바이어는 거래처와 함께 소비자를 생각하며 일해야 한다. 바이어인 이상 거래처와 강한 유대감을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를 전제로 거래처 이상으로 고객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터운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장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바이어는 성실성을 추구하면서 용기라는 측면에서는 망설이고 마는데 거래처에 성실하니까 자신을 성실한 바이어라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 소비자에 대한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품질이 결정됩니다. 장사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통해 행복을 선사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시야는 더 넓어지게 됩니다. 5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하는 일. 고객 제1주의를 실현하려면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입으로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살이 깎이는 듯한 심한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같이 움직여야 비로소 말이 빛을 발하게 되며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찢는 듯한 고통과 자기 자신이 소멸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상품 회전율을 높여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자. 판매는 적극적이지만 팔리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게으르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을 재빨리 처리해야 매출이 상승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객에 대한 배려와 반대되는 시스템도 중시하자. 일반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 시스템은 있지만 고객 관리에서만 치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 정보를 활용해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와 바람에 맞는 정확한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고급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백화점은 고급 상품을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품위 있는 서비스를 추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고급 상품을 취급하면서 매너 없는 태도로 고객을 대한다면 이는 마치 호화 주택에 살면서 머릿속으로는 자그마한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매력적인 매장을 만들기 위해 물류 개혁에 힘쓰자. 화려한 무대는 높은 수준의 무대 장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오카이바는 높은 수준의 물류 기능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가설, 실행, 검증을 통해 고객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자. 그냥 머리를 써라 라는 말로는 직원들이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쓸지 머리 쓰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고객은 더 많은 계절을 느끼며 산다. 고객은 한 계절 안에서도 몇 단계의 계절을 느낍니다. 또한 계절을 앞서 나가는 즐거움도 크게 느낍니다. 공급을 이에 잘 맞추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도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면 매장을 그리워합니다. 질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갖춘다면 상품 수량은 적어도 깊이 있는 상품 구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종합 상품점이라도 셀렉션 소비되어야 합니다. 브랜드는 유명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현재 신뢰감이 없다고 그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항상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설령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발생해도 무명 브랜드를 육성하는 참맛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꿈이 달콤하다고 말하지 말라. 무책임한 꿈이라면 달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임이 따르는 꿈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만큼 부담도 큽니다. 매력적이지만 이루기 버거운 꿈은 짊어지고 걷는다면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딛지 않으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놓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 책은 내 중심성, 내 입장에서보다 상대방의 중심으로 상대 입장에서 눈을 돌려서 생각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감동을 줄 수 있게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정신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간적인 아날로그식 감동은 더욱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